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22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중반 이후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인터뷰 내용을 일부 전해드렸는데 그 이후에 그 인터뷰 내용이 여기저기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조금씩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전국의 핵심,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운명은 유동규가 잡고 있다.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대목이어서 다시 한번 정말 꼼꼼하게 제가 각 매체들에 있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발언을 밑줄을 쳐가면서 읽어봤더니 이건 걸어다니는 폭탄이다. 물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금 말한 대로 다 앞으로 실천할 것이다. 그렇게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유동규 전 본부장도 지금 검찰과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 간의 중간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 검찰이 본인한테 이러이러한 게 유리하다고 얘기하면 그쪽에 약간 귀를 더 기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재명 대표 쪽에서 뭔가 또 회유하려, 그러니까 양쪽이 다 회유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는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김용 부원장,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한 적개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를 섭섭하게 대한 거에 대해서. 근데 이 입장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또.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기자를 해본 경험으로 미루어 보면 제일 무서운 게 자기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사람은요, 가서 폭로를 하려고 해도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폭로를 못 합니다. 근데 과거에 자기랑 자주 어울렸던 사람, 이 사람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건 죽음이다. 그러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 성남시장과 있었던 그동안의 얘기, 근데 그걸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이 말대로 다 하면 이재명은 죽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저희의 경험으로 보면 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 쪽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아마 손을 쓸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그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새 신문하고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거의 전달하다시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전제를 했죠. 이대로 다 유동규 씨가 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이 중에 10분의 1만 해도 이재명 대표는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유동규 씨가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거는요, 20일 0시 4분입니다. 나올 때 기자들한테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많이 했죠. 근데 죄송합니다, 그러고서 그냥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대장동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 출석 과정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 7시쯤에 중간중간에 휴정을 좀 했겠죠. 그리고 오후 7시쯤에 재판 끝나고 나서 기자들하고 잠깐 만났습니다. 그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민주당이 자꾸 유동규를 회유해서 검찰이 이런 결과를 나왔고, 그래서 검찰이 앞으로 형량을 줄여주고 대신 유동규 전 본부장이 폭로를 하면, 그래서 그렇게 둘이 딜이 된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 그랬더니 거기에 최소한 회유당한 적은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불법 대선 자금을 전달했다고 진술을 바꾼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난 진술을 바꾼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불법 대선 자금을 주었다는 진술이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8억을 건넨 이유가 뭐냐 김용 부원장한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는 응답을 하지 않고 택시를 타고 법원을 떠났습니다. 자, 인터뷰는 이후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가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본인의 심경을 토로했고요. 인터뷰 시간이 조금씩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다르니까.
그래서 조선일보는 우선 이 세 신문 인터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자, 앞으로 재판에서 다 진실대로 말하겠다. 검찰 회유 없었다. 내가 지은 죄만큼만 받겠다. 남이 지은 죄를 내가 대신 받지 않겠다. 이 남은 이재명이다. 그게 나옵니다. 뒤에 인터뷰에. 그 다음에 심경에 무슨 갑자기 변화가 있어서 그건 아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싶다. 뭐 하는 그런 심경 토로가 또 나옵니다. 요게 이제 공통점이고, 또 하나 공통점은 이제 기자들이 자꾸 건강, 안위라는 게 이제 뭐 혹시 뭐 다른 거 뭐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 뭐 이런 것도 이제 묻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답합니다. 자살당한다? 그러니까 자살을 당한다. 그러니까 왜 이재명 대표 부근에서 뭐 이에 그 여러 가지 대장동 의혹에 연루돼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경찰 조사 결과나 이런 데에서 돼 있는 유한기 씨, 김문기 씨, 그 다음에 뭐 관련해서 뭐 그분은 뭐 건강이 실제 나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그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살 당한다고. 그래서 이런 말도 나오고 별말 다 했는데 인명은 제천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신변보호 요청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실제 신변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그렇게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겁이 나는 거죠. 자, 근데 조선일보는 경기도 안양시 근처에 아마 자택이 있는 모양인데 그 자택 앞에 있는 모 공터에서 몇몇 매체 기자들을 만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만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한국일보와 같이 만난 것 아닌가. 그런데 한국일보는 그 만남이 있고 나서 또 잠깐 더 만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자, 조선일보는 이렇게 됩니다. 왜 여기에서 이렇게 심경의 변화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아니다. 진실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그만큼 벌을 받고 남이 저 정도라면 그건 내가 가져갈 수 없는 거다. 그만큼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남은 이재명 대표다. 제가 이렇게 주석을 달았죠. 그 말이 맞는다는 게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가치 없는 것에 너무 제가 몰두한 것 같다. 깨달은 바가 있다 이런 뜻이죠. 정치 이런 거에 관련해서 절대 연관 안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의 개인으로 살아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자기 1년 동안 감옥에 있어가면서 깨달은 바가 많다. 이런 거를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저런 돈의 흐름에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 본인이 개입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죄송하게도 그렇게 됐다. 이제는 그런 짓을 안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기자가 당연히 그때는 그럼 왜 그랬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리 이렇게 반문을 해가면서 이 세계는 그런 게 없더라. 내가 착각 속에 살았던 것 같다. 구치소에서 1년 명상하면서 깨달은 게 참 많다. 내가 너무 헛된 것을 쫓아다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구치소 생활에 대해서는 뒤에 또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더 자세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부정한 돈을 김용 말고 더 요구받았는가? 이런 질문을 아니면 부정한 돈 뭐 흐름에 관해서 지금 다 얘기한 거냐? 이렇게 질문을 받고는 지금 그냥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 말했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니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표 죽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 이대로 한다면 물론 이대로 다 하지 않겠죠. 그냥 있는 그대로 정치 싸움에 더 이상 휘말리고 싶지가 않다. 뭐 요런 정도가 이제 조선일보 인터뷰 요지고, 자, 중앙일보는 별도로 만난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휴정 기간, 그 다음에 뭐 잠깐 나와서 뭐 이렇게 하면서 중앙일보는 이제 만난 것을 종합해서 인터뷰식으로 썼더라고요. 거기에 보면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기자가. 이재명 대표가 유동규는 측근이 아니다. 부정하는 줄 알면 내쳤을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웃어가면서 그건 그분의 입장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하나도 서운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거 진실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서운한 거죠. 굉장히 서운한 겁니다. 근데 여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기자가 이재명 대표가 뭐 사탕 하나 받은 것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질문을 하니까 재판 중에 잠시 기사를 봤다. 굉장히 재미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재미있더라. 이거는 저보고 해석을 하라면 가소롭다 이런 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또 어떤 부분이 재미있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냥 회견 내용 전체가 재미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소롭다는 걸로 제가 받아들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서운하지 않다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얘기를 했는데 실제는 엄청나게 서운했다는 부분을 여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어제 그 기자들을 만나면서 감정의 절제가 조금 안 되는 듯한 느낌을 저는 이 기사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지금 어제까지는 그렇더라도 또 심경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걸 감안해서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런 생각을 어제 시점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핵폭탄급 폭로들이 줄줄이 이어져 나올 것이라는 걸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렇다고 해서 나올 거라고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유동규라는 사람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런 걸 다 감안해서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한국일보는 20분간 자택 인근에서 만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김용 부원장한테 8억 원을 건넸다. 근데 그거를 이재명 대표가 다 알았느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모를 리가 있겠느냐? 이거는 뭐 팩트는 아니죠. 짐작입니다. 모를 리가 있겠.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볼 때 아니 김용이 어떤 사람인데 뭐 이런 거를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고 이재명 대표 회견에 대해서도 여기서도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10원 한 장 받은 게 없다고 내가 검찰에서 다 이야기할 것이다. 무서운 얘기죠. 검찰에서 다 얘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벌 받을 건 받고 이재명 명령으로 한 건 이재명이 받아야 한다. 제가 아까 남이 한 걸 내가 지고 갈 수 없다 이렇게 저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얘기했을 때 그 남이 이재명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딱 얘기합니다. 내가 벌 받을 거 받고 이재명 명령대로 한 거는 이재명이 벌 받아야 된다. 이게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2014년에도 대장동 일당에게 1억여 원을 받아서 김용에게 전달을 했느냐 이런 질문을 기자가 하니까 그건 세 발의 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발의 피다. 1억이 세 발의 피다 이런 뜻입니다. 무수히 많다는 뜻이죠. 내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번에 8억 원 사건도 내가 오히려 연루되는 건데 왜 이야기를 하겠나. 내가 지은 죄만큼 벌 받으면 된다. 돈을 요구해가지고 실컷 받았을 때는 언제고 만난 적도 없다? 내가 유령을 만났나? 이거는 이재명 대표와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함께 지금 서운함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난 적을 없다고 한 적은 없죠. 저 이재명 대표가. 다만 측근이 아니라고 얘기한 부분을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렇게 해석을 해서 서운함을 토로하고 있는 거죠. 웃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이런 내용을 합니다.
작년 9월 29일 날 검찰에 체포됐을 때 왜 휴대전화를 밖으로 던졌죠? 그 진실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선이 열흘 남았는데, 본선이라는 게 10월 10일 날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9월 29일이니까 열흘 정도 남은 거죠. 이길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안달이 난 거다. 이 사건이 터지니까, 대장동 사건이 터지니까. 그래서 일주일도 안 된 휴대폰 버리라고 XX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랄이겠죠, 지랄. 한국일보가 XX라고 하는데 아마 지랄이겠죠. 휴대폰 버리라고 지랄해가지고 내가 휴대폰 버렸다가 난리 나고. 그러니까 휴대폰 버리라고 한 게 이재명 대표 측이다. 그때 정진상 실장이 통화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러니까 휴대폰 버리라고 통화한 겁니다. 검찰이 지금 들이닥쳤다니까 휴대폰 빨리 버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휴대폰을 창문으로 던졌는데 그걸 누가 집어간 거죠. 그것도 정진상 실장께가 집어갔을 것임을 암시하는 지금 증언입니다. 난리. 하여간 쌓여있는 게 너무 많아 울분이 안 풀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쌓여있는 게 너무 많다. 이게 바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심경 변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래서 이제 걸어다니는 폭탄. 앞으로 무슨 말을 할지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전 본부장은 십수년을 성남에서 정말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폭로할 게 한두 개였겠습니까? 한두 개가 아니죠. 제일 무섭다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이재명 대표가 어찌 보면 관리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관리를 잘 했어야 되는데, 뭐 이재명 대표는 아이고 아생년우 나부터 살고 보자, 이래서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이 그래 잘해보시오 라고 지금 된 걸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라는 건 이재명 대표 쪽으로, 그러니까 이재명, 정진상, 김용 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얼마나 되는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들어간 돈? 아니, 예를 들어서 유흥주점에서 술을 한 100번을 먹었는데 정진상이, 이거 이제 주로 정진상과 관련된 거예요. 정진상이 술값 한 번 낸 적 없다. 그것만 해도 얼마일까? 내가 벌을 받을 건 받을 거고 형량 깎아주는 거 원하지 않는다. 그냥 같이 지은 죄는 같이 벌 받고 내가 안 한 거는 덮었으면 안 되고 이재명 명령으로 한 거는 이재명이가 써야 될 거고 그렇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아니, 민주당에서는 증언만 있고 증거는 없다고 하는데 검찰이 증거를 가지고 있나? 이렇게 유동규 전 본부장한테 묻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유동규 전 본부장한테 이런저런 증거를 제시해가면서 검찰이 추궁해 나가는 과정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알겠죠. 검찰이 뭘 알고 있네?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는 다 확보했다. 이렇게 유동규 전 본부장이 기자한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뭐 다 확보했는지 본인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꽤 많더라. 자기한테 보여준 게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옥 생활을 기자가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제 기자 표현으로 따지면 변심의 과정 뭐 이런 거를 이제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여기에 저는 이거 상당히 진실이라고 믿거든요. 1년 동안 감옥 생활하면서 천장만 쳐다보고 2개월은 눈물을 흘렸고 그러다가 책을 보고 성경도 읽고 참 많은 책을 읽었다. 나중에 또 우울증이 오더라. 그래서 우울증 약 먹고 버티고 그랬다. 그들은 나에게, 여기서 그들은 이재명, 정진상, 김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나에게 뭐라고 했느냐? 내가 숨길 수 없는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시작. 의미심장한 단어죠. 그러니까 또 한국일보 기자가 이 시작을 물고 들어갑니다. 시작이라뇨? 그게 무슨 얘기지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작은 돌 하나 던지는데, 이건 자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가 작은 돌 하나 던졌다는 겁니다. 지금 얘기한 게 작은 돌이라는 뜻이죠. 저렇게 안달이다. 정말 큰 돌 날아가면 어떡하려고. 정치적인 거 따지지 않는다. 내가 한동안 그렇게 살았던 게 참 바보 같고 후회스럽다. 내 가족도 못 지켰다. 내 재산을 검찰이 다 뒤져보니 3천만 원 나온다더라. 김용, 정진상 월급 300만 원인데 여의도로 이사가고 정진상은 빚도 하나 없이 아파트 얻었다고 한다. 그게 가능한가? 원한입니다. 원한. 이재명, 정진상, 김용에 대한 서운함 정도를 벗어나서 원한입니다. 아니, 자기들 실속 다 그렇게 챙겨놓고 나는 뭐야? 이런 생각을 감옥 내내 1년 동안 했을 것이다. 그게 짐작이 되는 대목이죠. 그 원한이 1년 동안 쌓인 겁니다. 서운함이.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근데 작년에는 감싸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켜주려고 그랬다. 누구를? 이재명, 정진상, 김용. 그때는 대선 전이니까. 이재명 대표, 이재명 후보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자기 풀려날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답변합니다. 지켜주려고 그랬다. 그들이 처음 나를 회유하고 했던 거는 회유가 있었다는 거죠. 감옥 안에 있는데 가짜 변호사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변호사를 보내서 자기를 만나게 했는데 그걸 가짜 변호사라고 얘기해요. 왜? 이런 겁니다. 내가 검찰 가면 무슨 말 하나 동정이나 살피고, 그러니까 진정으로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변호해주기 위해서 그 변호사가 온 게 아니고, 아, 유동규가 검찰에 가면 또 재판에 가면 무슨 말을 할 것인가를 염탐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붙였다. 이렇게 유동규 씨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또한 이재명, 정진상, 김용에 대한 서운함이죠. 아니, 나를 뭐 회유하거나 나를 위로하거나 뭐 어쩌고 하는 얘기들을 해주기는커녕, 그리고 나의 죄를 감해 주려고 하는 거 뭐 이런 게 아니고 완전히 어떻게 하면 꼬리를 자르고 어떻게 하면 네가 검찰에 가서 뭐라고 얘기할 점은 그걸 염탐을 해서 대책을 세우고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자기만 살자는 거 아니었냐. 그게 이제 작년 상황인데 작년에는 지켜주려고 했는데 줄 그랬다. 그러니까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은 자기 변호인을 이재명 대표의 염탐꾼이라고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8억 원 얘기를 해가면서는 변호사 대동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여기에 묻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선 이재명 대표 쪽에 범죄가 될 만한 것들 줄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한국일보에 보면. 가짜 변호사 어쩌고저쩌고. 이 부분도 이게 뭐가 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휴대전화 버리라고 한 거 증거인멸 교사죠? 등등 줄줄이 나올 것이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국일보 인터뷰 내용을 만약에 검찰이 보고 추가로 추궁을 하면 거기에 그러면 정진상 우선 증거인멸 교사죄가 됩니다. 정진상이 통화해서 휴대전화 버리라고 얘기했다는 거니까 그때 통화한 사람은 정진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 물론 앞으로 이렇게 말한 대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작은 돌 하나 던졌는데 앞으로 큰 돌 날아가면 어떡하려고 이런 얘기는 8억이 아니라 80억, 800억 얘기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걸로 보이는데 이것도 과장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또 이재명 대표 쪽 누군가의 회유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입장을 바꿀 가능성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어제 언론과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면 1년 동안 유동규 전 본부장이 서울구치소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해가면서
이재명, 정진상, 김용에 대해서 서운함을 어마어마하게 품고 쌓이고 쌓였구나. 그거는 분명하게 느낄 것 같고, 자, 앞으로 검찰 수사, 그 다음에 재판 이 과정에서 본인이 그런 것들을 하나씩 터뜨리겠다는 생각이 적어도 어제까지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래서 제가 이 인터뷰 내용들을 쭉 읽어보다가 야,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다. 어떤 기사보다도 이건 중요한 거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정말 밑줄을 쳐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원래 저희가 이제 법조 기자, 뭐 정치부 기자 이런 거를 오랫동안 해보고 경험은 자기하고 가까웠던 사람이 등을 돌렸을 때 제일 무섭습니다 하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뭐 이재명 대표는 유동규 씨가 측근이 아니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으나 당시 성남시의 여러 언론 매체들의 표현을 보면 넘버 3라고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형 동생하고 2010년, 2014년 선거 때 유동규 전 본부장이 엄청나게 도와줬죠. 그것도 다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규 전 본부장의 심경,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운명에 결정적인 변수로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래서 제가 인터뷰 내용을 뭐 제 해설 별로 안 붙이고 지금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앞으로 이런 것들을 잘 주목해서 보시면, 아, 이재명 대표가 이제 어떻게 되겠구나 하는 거를 짐작이 됩니다. 또 유동규 전 본부장의 신변 안전, 이것도 정말 중요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